뭐였지? 아, 복소수를 지금 건너뛰었어요. 예, 복소수가 B가 좀 복소수 문제가 약간 코드가 안 맞길래 우리한테 중요한 1, 2차 방정식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2차 방정식과 함수 파트요. 이거 전에 한번 한 적 있는데 기억하고 있으려나? x, y에 대한 2차가 막 흘러가요. 그리고 는제로예요. 얼핏 보면 방정식 같아 보이는데 실수 x, 실수 y가 걸려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x의 최대값, y의 최대값을 둘이 더하래요. 이게 갑자기 뭔 말이지? 최대값이 왜 나와? x에 방정식 같아 보이는데 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푸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얘를 x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2y의 한 x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4는 제로 형태로 2차 방정식으로 내가 그냥 봐버리는 거예요, 얘를. 내 시선 자체를 x가 주인공, 이게 내림차순으로 써주면 이 y들이 등장하는데 얘네들은 상수 취급하는 거죠. 상수 취급. 그래서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y가 되는 거고 상수항이 2y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실수 x의 이 실수가 근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게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근 간질 조건 바로 판별식이죠. 판별식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졸지에 이 아이가 y에 대한 부등식이 돼버립니다. y에 대한 부등식이 되고 넘겨서 y 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걸 풀면 마이너스 2에서 y는 2 사이. 이때 이 y가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라는 겁니다. 그럼 x의 최대값은요? x의 최대값은요? 하면 그 서로의 공수 포지션을 바꾸면 되죠. 이번에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거예요. 2x가 계수인 y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는 제로. 이렇게 되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y는 이제 실근 y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판별식 4분의 d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x제곱이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x는 2루트 2 사이가 돼서 x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 두 개를 더하면 2 더하기 2루트 2가 된다. 내가 이게 되게 막막할 거라고 그랬지. 이런 거는 그냥 경험을 해봐야 돼요. 누가 이렇게 푸는 걸 본 적이 있고, 나도 그렇게 한번 시도해서 맞아본 적이 있고, 그렇게 그 경험을 머릿속에 기억으로 삼고 있다가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수식적인 이 관계, y가 마이너스 2에서 2다. x가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2루트 2 사이다. 이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지? 이 수식적인 행동이 의미하는 게 뭐지?가 혹시 헷갈릴까봐, 혹시나 감이 전혀 없을까봐 제가 여러분 전혀 몰라도 되는 사실을 말해줄게요. 전혀 몰라도 되는 사실.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고교 과정에서는 안 배웁니다. 안 배우는데 이게 도형의 방정식인데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냐? 회전한 타원이에요, 얘가. 회전된 타원. 그냥 타원도 배운 적이 없는데 회전한 타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타원은 3학년 가서 선택 과목에 미적 말고 확통 말고 기하를
선택하시면 배울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회전한 타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좌표 평면에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럭비공 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적인 행동으로 나온 결과 있죠, 저거. 저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좌표 평면 안에 Y가 가질 수 있는 치역의 범위가 어디냐 했을 때 2와 마이너스 2 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X가 가질 수 있는 정의역의 범위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요렇게 수직을 그어보면 이렇게 접선이 나오겠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2루트 2, 이게 플러스 2루트 2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쯤에 이렇게 XY축이 있고 이 원점을 중심으로 요렇게 회전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걸 구해낼 때 요 x의 최대 한계치가 어디야, 요 y의 최대 한계치가 어디야를 수식적으로 구해낼 때 바로 이 두 방법을 써요. 아시겠어요? 서연이는 또 졸립다. 그러니 대책을 강구해라. 원정이는 늘 위험하다. 대책을 강구해라. 그래서 얘들아, 방정식이라는 것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행동과 같은 거다. 이거를 대수학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기하학이라고 그래요. 그 대수학과 기하학은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먼저 배우지? 무엇을 먼저 배우죠? 항상 대수학을 먼저 배워요. 방정식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도구적 학문이니까.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자꾸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너희가 이제 고차원적인 두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교육과정을 짜는 사람들이 뭘 시도하는 거냐면, 자, 네가 방정식으로 푼 그 행동이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져, 이렇게 해석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 출제되는 질문도 그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고. 내가 이 고등 수학을 가르치면서 되게 답답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기하학적으로 막 해석을 해주면, 선생님, 그거 어떻게 식으로 못 풀어요? 식으로 못 풀어요? 계속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야. 이쪽으로 안 돼요? 이쪽으로? 단원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 단원의 목적이 여기 있는데 자꾸 이걸 내놓으래. 아니야. 이게 단원의 목적이라 이 해석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그 해석의 결과물로 내가 지금부터 수치를 구해야 된다. 그럼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원을 아직 안 배웠지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 라고 하면 x제곱 y제곱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해지면 원이라는 것쯤은 알아야 되고, 원 동그라미 배웠잖아요. 동그라미. 그리고 이 동그라미 상에서 이 제곱을 0으로 만드는 x값과 이 제곱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그 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요.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그냥 대충 찔러봐도 알아요. 여기가 얼마일까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 콤마 0이잖아. 얼마 콤마 0. 근데 얼마 콤마 0 하면 얼마의 제곱이 4가 되려면 그 얼마는 얼마란 얘기니? 2란 얘기죠. 이걸 반지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점 중심 반지름 2짜리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얼마냐라고 질문을 하면 2y 더하기 x제곱, 갑자기 2y 더하기 x제곱은 뭐야 싶은데, 이거를 는 하고 네가 이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 그 값을 k라고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최대값과 이 최소값은 다 k값이 되는 거죠. k값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등호가 돼버리면서 졸지에 이 녀석은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k.
위로 볼록의 2차 함수가 됩니다. 위로 볼록의 2차 함수. 그러면 K가 0일 때를 시작으로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K가 0일 때 요렇게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XY와 여기 있는 XY가 동일한 XY가 되려면 그게 교점이란 뜻이에요. 같은 XY가 존재하려면 적어도 이 두 그래프가 만나고 있어야 한다. 근데 이게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K 때문에. 그래서 K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 그걸 묻는 게 바로 최대값, 최소값이라고요. K의. 이 K의 2분의 K의 역할이 바로 이 y절편 꼭지점인데, 꼭지점이 올라가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이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여기 있는 2까지 올라가면 최대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됐다가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내려가면요. 이렇게 내려가면 아직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더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접하고 여기를 지났다가 요렇게 접하고 내려오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1번이라고 하면 최대값 구하는 1번은 바로 접의 상황입니다. 접. 근데 원하고 포물선하고 접하는 걸 제가 배운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원하고 포물선하고 접하는 거를 배운 적이 없는데가 아니고 애초에 우리는 접이라는 단어를 지금 미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D제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연립해서 2차 방정식 나오면 그것에 D제로를 썼을 때가 다 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와 2y 더하기 x제곱은 k. 이걸 연립하는 거예요. 연립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제일 쉬운 연립이 있겠죠. 이게 x제곱을 k-2y로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k-2y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k-2y 더하기 y제곱은 4. 그러면 y에 대한 어떻게 돼요? 2차 방정식이 됐죠. 2y 더하기 k-4는 0. 이렇게. 여기서 D0를 써주시면 됩니다. D0. 근데 이거 사실 D0 쓸 것도 없어요. 이게 D0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길 바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2면 여기가 얼마야 완전 제곱식 되냐? 그러니까 D0 쓸 것도 없어요. 그냥 K는 5예요. K는 5. 이게 K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 최대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소값은 되게 쉬운데, 왜냐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 원이랑 만나는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은 여기겠죠. 마이너스 2 될 때. 근데 그 꼭지점이 얼마냐면 2분의 K거든요. 이걸 2번이라고 하면 2번은 2분의 K가 마이너스 2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요. K는 5가 최대, K는 마이너스 4가 최소. 그래서 둘이 더하면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처음에 나온 식을 x제곱에 대한 식으로 y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해서 대입해서 풀어볼게요. 이 질문이 안 나오기를 바랐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이제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제곱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게 그 위험이, 그러니까 길어. 위험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게서 되는 상황이 있고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하지 맙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혹시 몰라서 데뷔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킬러다 보니까 원을 안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렇게 직접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주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혹은 저걸 내줄 거면 저 원의 방정식에 대해 설명을 해줄 거예요. 문제에서. 저게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의 방정식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힌트를 줄 거예요. 그냥 대놓고 이렇게 다음 그러니까 공통수학 2에 나오는 단원 거를 이렇게 끌고 올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도. 그냥 대비는 해둡시다. 자, 루트 5 되는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똑같이 풀면 돼요. 2x-y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리고 그때의 x값과 y값을 구하여라 이런 건데 이 최대값 구하고 싶은 그 대상을 k라고 이렇게 놓으면 얘가 순식간에 직선이 됩니다. 직선이 되고 따라서 이 직선인 y는 2x-k 라고 하는 이 직선이 이제 k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닿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최대로 올라가면 여기까지고 최소로 내려오면 여기까지라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접하는 순간. 그러니까 최대를 원하니까 이거일 겁니다.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간에 이거 어떻게 고정을 시키지? 이 상태를 바라는 거니까 이러나 저러나 간에 우리는 접이고 그래서 접을 쓸 겁니다. y 대신에 2x-k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2x-k의 제곱은 5 이렇게 되고요. 이 y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면 5x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5는 제로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등장하고 첩이니까 또 판별식을 쓸 겁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5 k제곱 마이너스 5는 제로 이렇게요. k제곱은 25 그래서 k는 5 이 최대값 m은 아마도 5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값만 구하라면 모르겠는데 그때의 x와 그때의 y가 얼마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요거 접점의 x좌표랑 y좌표 구하라는 얘기야. 이 접점의 x좌표 y좌표 구하려면 이게 원 아니라 포물선도 똑같습니다. 원 아니라 포물선도 이렇게 구한 k를 다시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다시. 내가 뭐라고 했어? D0의 목적은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K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20이 되고 얘도 20이 되고 그래서 5로 묶어주면 5로 묶은 x-2의 제곱 이퀄 0 이렇게 돼요. 이게 충분 그래서 x값은 알파값은 2고요 2고 그 2를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아무데나 여기 K5 한 거에다가 여기다가 2 집어넣어 보면 y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알파는 2, 베타는 마이너스 1, 최대값은 5. 다 더하면 6. 이게 3번이다. 얘 어땠어요? 요 앞에까지는 이제 뭐 도형과 도형의 어쩌고 저쩌고니까 내가 그렇게 뭐랄까 니네한테 이게 나올 거니까 이걸 꼭 대비해 이런 말을 못 하겠거든 지금 2번 3번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잘 풀렸나요? 이 서술형으로 진짜 좋아합니다. 서술형 그 정말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해봅시다.
일단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무대를 준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좋아. 다 좋아. 예. 근데 이게 양수이다. 제발 이러지 말자고요. 양수이다가 아니고 x축보다 높다예요. x축보다 높다. 제발. 에이? 얘보다 위에만 그림이 있어라. 여기에는 그림이 없어라. 이쪽은 관심 없다. 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생각이 시작돼야 돼요. 응? 여기서 모든 생각이 시작돼야 된다고. 지금 이거에서 하는 순간 Y축의 왼쪽이 무대가 됐고 항상 fx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는 절대 부등식 얘기가 아니고 그래프 얘기입니다. fx가 x축보다 높다. 정말 이렇게 사정한다. 한 번만 이렇게 해주라. 한 번만 해, 이거. 앞으로 제발 이렇게 좀 해주라. 요거 위로만 그래프가 있어야 된다.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그런데 그럼 그냥 이거 저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판별식 0보다 작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조건 하에서는 이 꼭지점이 0의 왼쪽에 있을 때는 그러려면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 즉 x 대칭축이 고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음수 쪽으로. 근데 어때요? k 플러스 1이죠. 이건 모른다는 뜻이고요. 모르면 대칭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갈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 어디 있는지 모르면 이게 그래서 골치 아픈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예? 대칭축을 딱 확인하는 순간 고정이 안 되네. 그럼 대칭축이 무대 안에 있을 때랑 무대 밖에 있을 때랑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네. 예, 라고요. 네, 첫 번째 2분의 k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등호는 사실 아무 데나 넣어도 돼요. 예.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쪽을 안 볼 건데 대칭축이 요쪽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쪽에 와 있으면 이 대칭축에 매달려 있는 이 꼭지점이란 놈이 너무 당연하게 이 함수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x축 위로 뜨기만 하면 된다 라는 조건이 성립해요.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배의 k-2가 0보다 얘가 등호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 닿을 수 없어요. 그냥 판별식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나오는 부등식의 해와 요놈의 해 이것도 다시 쓰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엄연한 k에 대한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교집합을 구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풀어보니 k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k 더하기 1 더하기 8 더하기 9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어라? 이거 보니까 얘가 k-1의 제곱 더하기 1 주고도 8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k-1 제곱 자체가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거기다 더하기 8 하면 0보다 작아질 일이 있을까? 없어요. 이때 이 부등식의 해는 뭐냐면 k는 없다가 됩니다. 그런 k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그러한 K가 존재하지 않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와의 교집합은 있을까? 없지. 존재하지 않는데. 예. 그래서 이쪽은 폐기가 되는 겁니다. 이 목적상으로. 두 번째, 2분의 K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 이것도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라는 조건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확보를 해보자면 이번에도 여기는 안 볼 건데 관심 없는데 나의 대칭축이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돼서 요렇게 되면 X축 위로 여기만 보이는 거 맞죠? 그럼 이것도 판별식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나 판별식이 0보다 크나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림이 이렇게 되면 얘는 두 실근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면서 양수 쪽을 거쳐 올라가 되니까 얘보다 높죠. 모든 값이. 그래서 이때의 조건은 뭐가 되냐면 F0이 이렇게 됩니다. 0에서의 함수값이 떠 있어야 됩니다. 예,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가 이거는 이제 뭘로 보는 거냐면 이 범위가 등호를 포함하고 있냐 없냐예요. 근데 저게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 경계를 볼 거예요. 볼 건데 얘가 0을 통과해버리면 0에 닿는 애가 있는 거죠. 0에 닿는 애가 있으면 이걸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닿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F0이. 되게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0, 0 넣으면 K-2가 되고요. K-2가 0보다 크다. K가 2보다 크다가 되는데 이 두 녀석의 공통집합 마이너스 1보다 크다와 2보다 크다의 공통 범위를 교집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K가 2보다 크다예요. 이 단순한 결론 하나를 내기 위해서 이거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논술형이면 이게 하나하나가 다 점수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1학년 대상으로 논술형 이런 거 낼 때 되게 좋아해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부디 얘와 얘가 이건 무대, 이건 그래프. 오케이? 무대, 그래프. 그때 대칭축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발 자기 힘으로 한 번만 해보세요. 사실 나 이거 얘기 여러 번 했어. 그동안 문제 푸는 동안. 이것도 뭐 빠르게 무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안 볼 거고 안 볼 거예요. 내 무대는 여기뿐입니다. 그에 대해서 부등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부등식 아니라고. 에? 예. 저, 중, 고. 중은 y 이퀄 x제곱. y 이퀄 x제곱.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이고 1에서도 1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기네. 오케이? 적어도 지금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이 무대 안에서 이 직선이 x제곱보다 항상 높아야 하고 기울기가 2짜리니까 좀 더 가파르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높은 거죠.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높은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이 얘보다 낮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근데 이 상태를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만들고 못 만들고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바로 이 더하기 a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b예요. 이 더하기 a는 y 퀄 x라는 직선이
a가 커지면 올라와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교차가 돼버리면 이제 위배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x제곱이 더 내려가는 애가 생기는 거죠. 이 b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내려와서 만약에 이렇게 교차되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예, 이걸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항상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만족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에 b-a의 최소값, 이게 왜 나오는 소리냐, 이 b-a가 최소가 되려면요 얘는 작을수록 좋죠. 얘는 클수록 좋죠. b와 a의 간격이 작아지려면 위에 건 내려오고 아래 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좋은 거니까 b가 맥시멈으로 내려오면 어디까지예요? 라는 질문과 a가 맥시멈으로 올라가면 어디까지예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두 부분을 감안하면 얘는 딱 여기를 지날 때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1,1 그리고 얘는 딱 여기에 왜 이래 기울기가 여기 접할 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몰라도 돼. 1번 2번 그럼 1번은 y equal 2x 더하기 b라고 하는 직선이 마이너스 1,1을 지날 때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b값을 구하시면 되고요. 2번은 이번에도 접이죠. 접. 그러니까 x제곱과 x 플러스 a를 서로 연립하여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는 제로에 d 제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얘 뺀 값이 바로 p예요. 3 빼기 4분의 1 32 4분의 13이죠. 4분의 13 그러면 얘는 100p니까 여기다 100 곱하면 25 곱하기 13 325 하면 되죠. 자, 이게 언제 배워요? 뭐 어떤 단원에서 나와요? 질문 많은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수학이라는 학문을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게 되는 거예요. 특정 단원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이어도 되는 거예요. 예? 예, 이 함수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 그래프에 끼치는 영향, 이제 절대값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제가 참고하라고 영상도 올려놨어요, 사실은. 이거는 어떤 애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그 함수 전체에다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무슨 의미냐? 라고 하면 x축 위로 올라온 애들은 그대로 그리되 올라온 애는 그대로 그리되 이 0 밑으로 내려간 즉 x축 아랫부분은 접어 올려라의 뜻입니다. 대칭시켜 올려라. 그러니까 여긴 많이 올라올 것이고 여긴 조금만 올라올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접어 올렸다 이런 뜻. 몇 번째 얘기하나 모르겠다. 지금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고 절대값 fx, 절대값 gx 이래놨죠. 근데 저거를 방정식이라고 읽지 말고
y는 절대값 fx vs 대 y는 절대값 gx 이렇게 읽어달라고요. 그리고 의 교점 이렇게 읽어달라고요. 이 모든 실근을.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애가 요 밑으로 fx의 절대값은 요 밑으로 내려간 애가 접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돼요?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전형적인 2차 함수의 절대값입니다, 이게. 근데 뭐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gx의 절대값. 이 gx는 어디 있어요? 얘죠, 얘. 얘도 할 수 있어요. 원점을 지나서 이렇게 가던 애야. 그러니까 x축 윗부분은 그대로 그리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그 대신에 밑으로 내려간 애를 접어 올리는 건데, 요 기울기, 요 각도가 요 각도랑 똑같기 때문에 접으면 V자 형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얘랑 대칭을 이루겠죠.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3이다는 그림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일로 가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딱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얘도 원래 아래 있었고 얘도 원래 아래로 가다가 만난 요 자리가 a-4인데 그게 그대로 같이 접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요 자리가 a-4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a-4인 거라고요. 그거에 대한 원점 대칭. 지금 내가 쓴 4개의 점이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고요. 모든 실근입니다. 저 4개의 x값이. 그러니 얘네들의 제곱의 합이 60이다를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제곱 a-4의 제곱 a-4의 제곱 a 플러스 3의 제곱. 사실 처음부터 눈치챘겠지만 마이너스 플러스는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애를 2개씩 하면 돼요. 2개 한 a 더하기 3의 제곱, 2배 한 a-4의 제곱은 60 이렇게요. 그러면 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시고요. 그것의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2차 방정식에 해구할 필요 없이 근각의 관계 쓰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해석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요거는 살짝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해봅시다. 이게 어느 학도인가 기출된 적이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되게 막 읽기가 싫거든요. 되게 긴장한 상태고 솔직히 이렇게 길게 나오면 뭐지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천천히 읽어 나가는 게 오히려 시간을 버는 일이다 생각하고 차분하게 읽으라고.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2차 함수 F와 G예요. F와 G는 둘 다 2차 함수예요. 그리고 얘는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 다른 말이 직선이에요. 직선. 직선인데 여기 보면 fx와 hx가 접하는 x좌표를 알파, gx와 hx가 접하는 x좌표를 베타. 그럼 뭐야? 대상이 hx 하나인데 거기에 2개의 이차함수가 같이 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같이 접. 그러면 그런 거는 여러 개를 상상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얘가 아래 얘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같이 꼭지점 접하는 데를 맞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머리가 막 굴러가고 있어요. 요 첫 문장을 읽고 머리가 막 굴러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그 궁금함을 얘가 다 해소해 줍니다. 다 해소해 줍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fx와 gx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과 4이다. 이 크기 차이는 떠나서 이게 둘 다 양수구나. 이렇게요. 둘 다 양수구나. 그럼 1, 4의 모양은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좀 4면 많이 좁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 관계가 궁금해지죠? 위치 관계가 궁금한데 알파, 베타라는 양수의 접점을 가지는데 그 접점이 1대2래요. 1대2.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hx를 이렇게 하나 두고 여기 어딘가에 이게 저 1대2가 다 원점 기준이거든요. 원점을 하나 뒀다고 치면 여기에 알파가 있다. 그러면 딱 그만큼의 거리에 베타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 베타를 2알파라고 해도 좋아요. 2알파라고 해야죠. 네. 반드시 해야죠. 그러면 여기에 약간 펑퍼짐한 애가 이런 식으로 접하고 올라가고, 여기에 좀 날카로운 애가 이런 식으로 접하고 올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다 그렇습니다. 네, F, G예요. 얘가 일단 나한테 시킨 것까지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제 곧 이 상태를 식으로 만들 건데, 네? 식으로 만들 건데, 이 두 개의 점 중에서, F와 G가 만나는 점, F와 G가 만나는 점은 여기 하나, 그리고 요게 이제 펑퍼짐하게 올라가다 여기 하나 더 생기거든요. 네, 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점의 좌표를 T라 하면, 여기에 T가 이렇게 생기는 모양이죠. 네. T분의 알파의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T분의 알파의 값은 얼마인가? 자, 좀 빡빡하지만 그래도 무슨 소리, 무슨 짓 하는 건지 한번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냐면요. 당신들은 이거 최고차의 계수가 1인 거 말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얘 따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일로 와. 이게 F고 이게 G고 요게 알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세워야 될 식은 아니 일반론 일반론. 네, 그러면 fx와 gx를 뺀 함수가 최고차항의 계수는 모르겠고 알파를 중근으로 하는 2차 함수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네, 관습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위아래가 어떻게 바뀌든 기울기가 양이건 음이건 상관없어요. 네. 얘가 h고 얘가 k 함수다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hx 빼기 kx를 한 결과가 최고차항의 계수는 모르겠고 t를 접점으로 하는 2차 함수다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세울 거예요. fx 빼기 hx는 이건 고맙게도 이게 2차고 이게 1차니까 2차의 계수는 얘를 따르겠죠. 얘밖에 2차가 없으니까 그 2차항의 계수가 1이라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하고를 가지고 이걸 세워보면 gx 마이너스 hx가 이번에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4니까 인마의 계수가 4니까 얘도 4가 되겠죠. 이렇게 4하고 x 마이너스 베타보다는 2알파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질문에 알파와 t가 등장했으니까. 이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t 값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fx와 gx가 만나는 이거든.
이거는 fx equal gx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 또는 fx 빼기 gx는 0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말로. 그걸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식을 잡아 빼보면 예, fx 마이너스 gx 하고 얘네 둘이 이렇게 지워지죠. 그때 나오는 방정식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빼기 4 x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 예, 딱 봐도 풀어헤치고 x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도 되고요. 이게 제곱이고 얘도 2만 안으로 스며들어 넣으면 다시 제곱이라서 합차 공식을 쓸 수도 있어요. 응? 아, 우리 지역이 오늘 수업 하나도 못 듣는다. 어떡하면 좋냐. 합차 공식을 쓸 수도 있어요. 예, 그쪽을 좀 더 권장하긴 하는데 예, 어쨌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2차 방정식. 보세요. 제가 한 대로 해볼게요. 얘를 x-알파의 제곱과 2x-4알파의 제곱으로 이렇게 2를 안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제곱 안으로. 그런 다음에 x-알파 더하기 2x-4알파와 x-알파 마이너스 2x 더하기 4알파 이렇게 합차 공식 쓰면 여기는 3x-5알파 여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알파 이렇게 되죠. 예. 이거 는제로 하면 이대로 근이에요. x가 3분의 5알파이거나 x가 3알파이거나. 근데 분명히 요 두 개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알파와 2알파의 사이에 있는 애는 얘가 맞죠. 3분의 5알파. 그래서 t는 3분의 5알파였고 알파분의 t 값을 질문했으니까 이 알파만 슬쩍 내려가면 그 답은 3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식을 딱딱딱 써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이 3알파가 이제 2알파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니까 여기가 3알파란 소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건 나중에 합성함수 배우고 난 다음에 나올 것 같아서 예, 그닥 또 예, 가끔 이게 이제 시험 내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세계로 빠져드시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바깥에서부터 푸는 거라고요. 바깥에서부터. 요걸 이렇게 t로 치환해봐요. t로. 그러면 ft는 0이죠, 이게. 그럼 ft는 0. 이 축을 t축이라고 했을 때 제일 0으로 만드는 해가 누구냐? 0과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t는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t 이퀄 0인데요. 여기. 근데 알고 보면 그 t가 fx였다는 거야. 그 fx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fx 이퀄 마이너스 2와 fx 이퀄 제로가 되거든? fx 얘죠? 얘한테 y는 마이너스 2라는 선을 하나 긋고 얘한테 y는 제로라는 선을 하나 그어서 만나게 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교점이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얘는요. 다시 x는 마이너스 2와 0이 나오죠. 이렇게 답이라는 거예요. 실근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거는 아마 처음 들어볼 텐데 이거 이제 공통수학 2 할 때 공통수학 2 할 때 그때 지금의 영상을 떠올리면서 기억이 나면 너무너무 성공적일 것 같아 나는. 그때 다시 할 건데 이게 거의 그 정형화된 케이스거든요. f서클 fx와 fx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 요령이 있어요. 요령. 첫 번째 fx equal x 교점 확보. 첫 번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fx의 그림과 y equal x와의 교점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 같으면 어떻게 생겼죠? 얘 같으면 지금 여기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에 꼭지점을 두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차함수잖아요. 여기다가 y equal x를 그으면 딱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요렇게 요 점을 지나가는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y는 x. 그럼 교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 생기죠. 첫 번째가 그거예요. 교점 확보. 그리고 두 번째 요령이 핵심인데 1의 교점에서 가로 직선을 그어 교점을 확보해라. 교점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이 교점에서 요 교점에서 가로로 선을 그어 이렇게. 그래서 저 fx와 다시 만나는 점이 있나 교점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접선이라 없죠. 이거밖에 없죠. 그럼 이게 다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여기서 가로선을 이렇게 그어주면요. 그어주면 여기 말고 또 어디서 만나죠? 여기서 만나죠. 얘도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개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이게 이상한 그래프 만나면 막 9개 막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럼 4차함수로 풀면 안 되는 거죠? 응? 4차함수로 4차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되는데 아니 뭐 안 될 건 없어. 합성한 다음에 구하면 되지. 근데 요령 자체가 이렇다고. 그래서 어떤 3차 함수 모양 이런 게 있어. 여기 y는 x가 딱 지나가. 그럼 교점 3개 확보했지. 거기서 가로선. 그럼 하나, 둘, 셋. 여기서 가로선. 하나, 둘, 셋. 여기서 가로선. 하나, 둘. 그러면 이게 8개가 되는 거예요. 해가. 요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요령이 정해져 있는 애라서 그냥 나중에 이해는 시켜주겠지만 왜 그런지를 이해를 시켜주겠는데 그 이해를 해서 푸는 거랑 이 요령을 암기하는 건 전혀 별개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미리 말해두는데 아마 이번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다. 마음이 확 편해지지 이번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따단. 아, 이건 좀 어려운데. 자, 마지막 문제니까 꾹 참고 한 번만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전체를 다 못 풀어도 돼요. 이거 내가 알기로 모의고사 30번 문제였는데, 전체를 풀긴 어려우나, 얘가 가지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핵심 아이디어.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어떤 2차 부등식의 해를 말하려면 x-1, x-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거 해 어떻게 돼? 해. 1보다 크거나 야, 이 반에 원이밖에 없냐? 이 새끼들 왜 대답 안 해?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것의 명분이 1이 왼쪽에 있고 3이 오른쪽에 있어서야?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3보다 크고 1보다 작고 이렇게 써야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놈의 답도 이거고 이놈의 답도 이거인 것은 우리가 뭘 구분한다는 얘기지? 두 근의 크기 차이를 구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은 근을 왼쪽에 큰 근을 오른쪽에 놓고 이렇게 부등호를 거는 거란 말이야. 얘 보시면 이놈의 한 근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응? 자, 이놈의 한 근이
두 근 이랬을 때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와 그리고 2분의 3a거든요. 자, 이것의 해가 얘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어라? 해야 됩니다. 뭐냐면 둘 중에 누가 큰지 현재 모르고 있어요. 예, 누가 큰지 모르고 있어요. 이게 뭐 문자 많다고 더 큰 거 아니고 제곱 있다고 더 큰 거 아니고 이러면 이럴 때 누가 알파 베타의 역할인지 심지어 가번은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빼라 라고 하고 있는데 누가 더 큰지를 알아야 빼지. 그래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꼭. 자, 둘이 빼볼게요.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2분의 3a 이렇게 빼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2분의는 뭐 부호의 영향을 안 주니까 위에 것만 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 보이십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 a제곱 마이너스 5a를 살짝쿵 요렇게 2차 함수의 근으로 생각해 보시면 a가 0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을 뺐는데 플러스다라는 얘기는 왼쪽이 크다는 얘기죠. 여기 5보다 큰 쪽도 마찬가지예요. 5보다 큰 쪽도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a가 아싸리 0보다 작거나 아싸리 5보다 커버리면 왼쪽이 더 큰 근이다. 이런 말.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예, 왼쪽에서 오른쪽을 뺐는데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오른쪽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이걸로 그러면서 이제 가르기 시작할 겁니다. a가 0보다 작거나 a가 5보다 클 때에는 저 해가 작은 근이 2분의 3a고 큰 근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이다. 이렇게. 두 번째, a가 0에서 5 사이의 숫자가 되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가 작은 근이고 2분의 3a가 큰 근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그 다음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즉 두 근의 차이가 자연수래요. 자연수. 두 근의 차이가 자연수래요. 근데 그 알파와 베타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가 3개랍니다. 이때 이 말과 이 말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 보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이걸 떠올려야 돼요. 이 수직선 상황을 떠올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수직선 상황을 떠올려야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건 바로 이 간격을 말하는 거고 이 간격 자체가 정수랍니다. 자연수랍니다. 자연수고 요 안에 정수가 3개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여기 어떤 정수 있고 건너뛰어서 정수 있고 건너뛰어서 정수 있고 건너뛰어서 정수 있고 다음 번은 정수는 이렇게 넘어가는 이 장면을 흔히 생각하거든요. 이 장면을. 예. 근데 이게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정수인데 알파가 하필이면 여기, 베타가 하필이면 여기.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등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정수 그럼 정수 3개. 네? 정수 3개. 그러니까 2개를 동시에 다 만족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길이가 그 차이가 2 이렇게. 이거는 차이가 3. 여기 간격에다가 이 사이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예? 요 2에다가 여기랑 합치면 다시 1이 돼야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다시 1-1, 1-2로 바뀌는 겁니다. 1-1, 1-2로 바뀌어서 2분의 3a가 그리고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가 모두 정수일 때는 얘와 얘가 모두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일 때는 둘을 뺀 값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a가 2이다. 이렇게요. 2이다. 이 간격이.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똑같이 한 애가 정수가 아닐 때에 정수가 아니면 이거 정수가 되면 안 되죠. 정수가 아니면 그때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5a 뭐 이거 둘이 빼봐야 5a니까 가 3이다. 이렇게요. 똑같습니다. 갈라서 이번에도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일 때 그러니까 얘와 얘가 모두 정수일 때는 이번에는 2분의 3a 빼기 a제곱 더하기 2a가 2인 거고 두 번째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닐 때에는 2분의 5a 마이너스 a제곱 이거 계산하면 5a 마이너스 a제곱이죠? 이퀄 3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생 노가다입니다. 생 노가다. 이거를 올려서 넘겨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요. 그럼 근이 나올 겁니다. 2개까지 나오겠죠? 그 2개가 일단 이걸 만족하는지 확인하시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애 중에서 그 숫자를 여기하고 여기에 넣었을 때 둘 다 정수를 만족하는 애만 골라야 돼요. 이것도 올려서 넘기면 일단 A값이 2개 나오죠. 그 2개가 이걸 만족하나 봐요. 내가 해봤는데 공교롭게도 다 만족해 이거는. 근데 그때 구한 A를 여기에 넣었을 때 이번에는 정수가 아니어야 돼요. 정수인 걸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졸라 재수없게도 이 4개 중에 하나 나는 8개의 근을 구해서 다 조사해봤는데 한 개 뭐 이렇게 건지게 됩니다. 답이 총 3개가 나와요. 그 과정은 이제 풀이에 다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도록 하고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이게 차이를 자연수라고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가 3개다라고 했을 때 요 2가지를 떠올릴 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요 2개를 떠올릴 수 있는가 정수가 경계에 걸리면서 3개가 되는 경우 정수와 정수가 안 되면서 안에다가 3개를 넣는 경우 이렇게 자 마치도록 하죠.